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작가 데일 카네기의 명언입니다. 멋진 삶의 출발, 그것은 분명 일과 휴식, 노동과 여유의 천칭을 잘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맞아요. 요즘 말로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제대로 쉴 수 있는 균형 있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잡아봤는데요.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네. 시청자님들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서 베트남 휴양도시 이름이 왜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예전에 제가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을 때 어떤 어머님께서 그게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시작됐다고 들었고 홍콩 독감은 홍콩에서 시작됐다고 들었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얼마 전까지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시작된 도시 이름을 붙이니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네. 베트남의 휴양 도시인 다낭에서 시작된 무슨 난소 관련된 질환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자어로 그게 이제 베트남 다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미리 이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한자어로 먼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낭 할 때 낭자는 배낭 할 때 낭자입니다. 배낭. 그러니까 주머니를 보통 배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낭, 배낭낭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배낭 안에 네. 난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난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난포가 원래는 그 배란이 된 다음에 없어져야 돼요. 근데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잔존한 게 10개 이상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만을 다자를 써가지고 다낭성 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난소 근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염주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네. 영어로는 PCOS라고 이렇게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영어도 약자를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폴리시스틱, 그래서 PC이고요. 네. O는 오바리라고 하는 게 난소고요. 신드롬은 증후군이니까 PCOS라고 보통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10대 여자 청소년들 중에서 뭐 네. 스트레스 때문이건 뭐 여러 가지 뭐 비만의 어떤 상황이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생리불순, 월경 이상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대학 가면 다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 속에서 부모님들도 방치하시는 경우가 너무들 많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월경 불순이 아니고 아예 고등학교 내내 생리를 안 하는, 생리를 했던 친구가 무월경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생리라는 게 말씀하신 그 난소가 난자가. 네. 난자가.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면 그렇죠.
배출되는 자연적으로 건 거죠? 배출되는 정상적인 생리 과정이 이제 월경이라고 하는 네. 거고 생리라고 하는 게 것인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의 이유 때문에 생리불순, 월경 이상 아니면 무월경, 그러니까 생리혈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 방치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막연한 낙관적 상상들. 근데 이게 고등학생들은 고3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잘못 원인을 짚어가지고 병을 오히려 키우거나 난임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적절한 때를 놓쳐서 나중에 난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가 이따 합병증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런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생리불순이라든지 무월경에 상당히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원인이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어조차 이름조차도 좀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제가 이 미니 강의 주제로 한번 잡아봤고요. 네. 가임기 여성분들한테는 굉장히 흔하게 유병률을 가지는 병증이다. 흔하게. 그런데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이상하게도. 어느 정도 흔하냐. 가임기 여성 전체의 5%에서 10%.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은 다낭성 난소 이게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만 또 해당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당연히 난소와 관련된 네. 병증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흔한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네. 이게 흔하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병 원인이라든지 네. 기전 같은 거는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래서 좀 퀘스천 속에서 애매함 속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좀 가급적 쉽게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좀 이름도 생소한데요. 그럼 이걸 정의를 내려보자면 어떤 병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정의에도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학계에 보고된 게 1935년도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이죠. 네. 그때 슈타인이라고 하는 학자하고 레벤달이라고 하는 학자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상한 난소 관련된 병증이 있어라고 학계에 처음 보고해서 한동안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네. 요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슈타인 리벤달 신드롬이다. 이렇게 일단 알려져 있었는데 네.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면 슈타인 리벤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여자분인데도 난소와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네. 여성분들의 질환인데 털이 너무 남자들처럼 북슬북슬하게 많이 나는 거예요. 거칠게 많이 나고. 근데 좀 털 많은 여성분들이 은근히 그런데 많거든요. 실제로 많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남자처럼. 지나치게 많이. 그리고 비만 경향이 아주 가속화된다. 그리고 무월경 또는 생리불순에 시달린다.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쓰는 용어이긴 한데 경화성 난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다. 난소가 경화성이라고 하는 게 좀 딱딱하다는 의미인데 네. 그러니까 스클레로틱 오발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제 기능을 잘 못 발휘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썼는데 요 기준은 이제 지금은 쓰지 않는 기준이고 두 번째 정의를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1990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이라고 하는 NIH라고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요 두 가지의 양상이 드러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얘기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만성 무배란, 그러니까 오랫동안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배란되지 않는 어떤 상태 네. 또는 만성 무배란성 월경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 요소였고 네. 두 번째는 임상적 또는 생화학적으로 고안드로겐 혈증,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네. 그러니까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게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한테 아까 제가 남자처럼 털이 북슬북슬하다라는 표현을 잠깐 쓴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미 국립보건원에서 90년도에 정의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지금은 2003년도에 개정된 미국하고 유럽 생식 내분비 학회 연합에서 마련한 세 가지 진단 기준 네. 중에 두 가지 이상이면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미 국립보건원에서 얘기한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기준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난소 가장자리에 염주 모양처럼 네. 동글동글동글동글한 난포들이
배란되지 못한 난자 주머니들이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지고 잔존한 형태로 10개 이상 보여지면, 어디에서 보여지면 초음파 소견상에서 보여지면 이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 3개 중에서 2개 이상만 나타나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물혹인가요? 그러니까 난자가 그렇죠. 아니라. 물혹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난자 주머니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물혹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10대 사춘기 소녀들한테 갑자기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여드름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 것, 그리고 털이 많은 것, 비만 경향이 있는 것, 생리불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좀 의아한 역설적인 증상일 수도 있는데 무월경이고 뭐 생리도 많이 잘 안 한다라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끔씩 가다가 생리 안 하다가 확 이렇게 터지듯이 생리를 너무 많이 과다 출혈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네. 하는 것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과다 출혈을 하게 되면 생리혈이 갑자기 이렇게 안 나오던 게 갑자기 확 많이 나오게 되면 그냥 뭔가 뭉쳤던 게 확 풀어지나 보다. 네. 좋아졌나 보다. 네. 이제부터 다시 스타트하면 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어머님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거하고 전혀 제 상관없는 주변에 겁니다.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여러 가지 부수적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네. 아까 제가 난임의 선행적 질환으로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조기에 조절되는 게 난임 치료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나이가 들면 10대, 20대 때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가 20대, 30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네. 낳으려고 했었을 때 난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이렇게 폐경기가 이렇게 폐경기 전후가 되었을 때 심장 질환이라든지 당뇨 질환이라든지 네. 이형 당뇨병 아니면 암성 어떤 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선제적인 질환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나쁜 흐름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질환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의료인 입장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특히 이제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많이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네. 불임 문제하고 무월경 문제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 무월경이나 난임, 불임 뭐 이런 것들은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리고 끝끝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병증이 진단이 되면 오히려 병명이 명확해지고 원인이 명확해지니까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기능 자체는 보존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불균형을 좀 조절을 적절하게 체질 개선을 시켜주면 네. 회복되어서 무월경 치료가 되고 난임 치료가 되어져서 정상 임신이 되고 정상 월경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게 만드는 처방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과학적인 논문에 근거해서 어떤 처방들이 이런 한의학적인 치료 결과를 내는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난임이나 무월경으로 오면 저희는 오히려 반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2011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니까 네. 한 4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러네요.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내가 좀 호르몬 분비가 좀 좋지 않아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걸리면 그 비만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비만이 사실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처음에 시발점인 것처럼 제가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흐름의 최초의 시작은 사실은 비만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체중 조절만 적극적으로 해주어도 그리고 더 이상 이 정도 속도로는 살이 안 붙게만 해줘도 상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가 되는데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비만 관리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의학적으로 습담이라고 표현해요. 태음인들한테 습담이 많이 끼거든요. 태음인들이 체형이 좋으신 분들, 풍채 좋으신 분들이 네. 태음인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나쁜 노폐물을 담음이라고 하는데 이 담음을 빼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조절이 된다. 이거는 마치 비만이 조절됨으로써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굉장히 유익한 효과를 이끌어내는 관점하고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나쁜 흐름을 쭉 이렇게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처음에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비만으로 보통들 시작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세 이하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비만이. 그렇죠. 비만이. 예, 지방 세포 수도 늘어나니까 소화 비만으로도 가고 당연히 저성장으로도 가겠죠. 근데 이게 10대 중후반 이제 수험생 시기가 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갑니다. 그리고 20, 30대 결혼 가임기가 되면 난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40대 이상이 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형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여성암, 난소암이라든지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련의 나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초기에 있는 비만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난임을 요새 이제 사회 의제화가 돼 있잖아요. 사회적 아젠다가 이제 난임을 어떻게 해결하냐는데 네. 사실은 난임을 해결하려고 할 때는 이미 개입의 수준이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다낭 그 이전 단계인 좀 어렸을 때 10대 중후반서부터 무월경이다, 희발월경이다, 생리불순이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드름도 많이 난다, 다모증이다, 비만이다. 그런 다낭성 난소증후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간과하지 말고 적기에 조기에 치료하는 게 나중에 난임이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이제 예방적인 선제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여드름이나 비만이 아니어도 충분히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발견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환자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발병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인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연구의 방향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향. 예전에는 사실은 난소만 봤어요. 근데 이제 난소만 봐서는 안 된다.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난소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네. 호르몬의 축이 있습니다. 뇌 안에 성호르몬 분비와 관련되어서 네. 호르몬을 관장하는 축이 있는데 시상하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네. 뇌하수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요 축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따 제가 인슐린 저항성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뇨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환자의 한 70% 가까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안드로겐 혈증이 드러나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져요. 남자 피부처럼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그래서 피부 다모증, 그러니까 털이 많아지기도 네. 하지만 여드름도 엄청 많아지고 지루성 피부염에도 많이 시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그러니까 네. 인슐린이 혈중에 많이 분비가 되고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불내성, 참아낼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세포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혈중에 그 글루코스는 많은데 영양물질이 못 들어가고 있는 삐걱거리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중에 제가 요거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는 식이요법 중에서 식초를 강조드릴 거예요. 식초가 좀 시큼하게 먹으면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도 같이 봐야 된다. 난소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사실은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비만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저의 임상적인 노하우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핵심적인 노하우.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가 왔다. 그러면 첫 번째 살 빼라. 비만 관리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해라요. 스트레스가 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지금 이제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게 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거든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계통, 내분비 계통이 엉망이 됩니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10대 사춘기 우리 여학생들, 특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여학생들의 상황을 상상해 보죠. 그러면 대부분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고, 네. 그다음에 외모에 많이 신경 써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이어트 강박증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네. 많고 성적 경쟁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딱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유발되기에 딱 좋은 그런 이제 생활들을 하고 있다라고 유념을 하시고 너무 대학 가면 다 낫겠지 이런 이제 생각을 너무 지나친 낙관적 상상을 하지 마시고 조기에 다낭성 난소증후군 치료를 개입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증상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첫 번째가 이제 만성 무배란이라고 했는데 무배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발월경. 네. 월경이 희소하게 발생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있어요. 12달 중에서 8달 미만으로 하면은 희발월경. 올리고메노레아라고 표현하는데 올리고당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올리고라는 뜻이 과소하다, 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고당은 당이 적다는 의미예요. 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 먹을 때 올리고당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어쨌든 올리고 메노레아가 생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리를 잘 안 한다. 12달 중에서 8번 이하로 안 한다. 그럼 희발월경이고 그다음에 무월경은 뭐냐면 3개월 이상 안 하면 다 무월경입니다. 한 5개월 안 하다가 한 번 했는데요. 무월경은 아닌 거 아니에요. 없을 무자는 아예 안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안 하면 무월경이다. 그러니까 임신을 안 했는데도 3개월 이상 안 하면 무월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임상적인 또는 생화학적인 고안드로겐 혈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드로겐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젊은 여성분하고 나이 든 여성분하고 다르게 작용합니다. 젊은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네. 다모증, 털이 많아지는 거 그리고 더 이제 고민하시는 게 조모증이에요. 그러니까 거칠다 할 때 조자를 써가지고 네. 털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리고 머릿결로 판단하면 그렇죠. 되나요? 머릿결이 윤기가 싹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거칠거칠해지고. 근데 나이가 좀 든 여성분한테는 안드로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대머리를 만듭니다. 탈모에 시달리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많아지실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다모증은 인종 간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서 좀 덜 드러난다. 그런 안드로겐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 차이가 모낭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양인들은 다행스럽게 감수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 중에 하나가 비만이죠. 비만은 거의 50%에서 70% 정도의 비만을 유발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 치료에 있어서 핵심 두 가지 비만 관리, 스트레스 관리 중에 네. 하나인데 비만 관리만 열심히 해도 한 50%는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제대로 받게 되면 완치도 가능한가요? 예,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한데, 근데 완치를 목표로 이제 치료적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죠. 근데 치료적 스텝을 밟아 나감에 있어서 목표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목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너무 과다하게 있는 걸 줄이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뭐가 과다하냐? 네. 첫 번째, 남성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안드로겐 상태를 적정한 안드로겐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성 호르몬도 과다하게 나와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래서 네. 이제 나중에 여성 암과도 연관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에스트로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에스트로겐 활동을 에스트로겐 분비를 줄인다. 그리고 과체중을 줄인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인슐린, 당뇨병하고 연관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인슐린 상태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이게 이제 치료적인 목표다. 그래서 네. 결국은 적절한 배란 유도를 통해서 초음파상으로 그런 쓸데없이 남아있는 난포들, 주머니들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정상적인 임신이 가능하다라고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치료를 아무래도 제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애는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나요? 예, 합병증이 아까 제가 당뇨, 암,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이제 합병증을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당뇨병부터 말씀드리겠다. 사실은 당뇨병은 2가지가 있어요.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가 있는데 네. 1형 당뇨는 소아들, 꼬꼬마 애들이 당뇨병 걸리는 걸 1형 당뇨, 선천성 당뇨라고 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건 2형 당뇨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당뇨병은 다 중년 이후 네. 관리 안 된 분들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은 20, 30대에도 2형 당뇨병이 생길 확률이 10% 이상이 됩니다. 고인슐린 혈증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한 3배에서 7배 정도 당뇨병에 시달릴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당뇨병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번에는 심혈관계 질환, 그러니까 관상동맥 경화증을 포함해서 네. 심장이 안 좋아지고 혈관이 나빠지는 이런 가능성은 11배 이상이 된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인들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제 심혈관계 질환, 대사성 질환의 전초적인 질환이 바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1배 이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암, 고에스트로겐 혈증 때문에 여성암, 난소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자궁내막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암은 아니어도 자궁내막 증식증이라고 잘 치료도 안 되는 질환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많이 합병증으로 많이 발생을 시킨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까지 뭐 주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방이 가능한가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히 알려진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식이요법은 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거를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덜 받게 하고 비만 관리를 하는 게 그나마 가장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최선의 예방책이다. 예방법이다. 그리고 물 많이 드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을 많이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한방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한의학적으로는 딱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합니다. 기능에 따른 임상적 분류 그리고 체형에 따른 임상적 분류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누고 네. 또 이제 이 기능에 따른 분류서부터 이제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태음인들한테서 흔히 드러나는 습담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고 그러니까 찌꺼기 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수액 대사 과정에서 정체돼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는 정체물들 이걸 담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오래 쌓이면 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어쨌든 담음이 문제가 되고 태음인들한테 많이 네. 나타나는 두 번째는 어혈이 문제가 됩니다. 뭉친 혈이죠. 이게 사실은 자궁 내막에 적절하게 혈행순환이 미소순환이 돼야 되는데 적절하게 미소순환이 혈행순환이 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에 영양물질이나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착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만 착상이 너무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혈을 풀어주는 처방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허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하초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초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호르몬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한의학적 기능적 분류에 해당이 되고요. 네. 네 번째는 배가 차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복냉증.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 근데 이런 분들이 임상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배가 차가지고 나중에 임신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복냉증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하초의 기운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한의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그 네 가지가 기능에 따른 임상적 분류. 두 번째는 이제 체형에 따른 분류는 네. 간단합니다. 체중 과다형이 있고 지나친 저체중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이어트를, 그러니까 다이어트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오히려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난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체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나온 김에 한의학적으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네. 이제 처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나온 실험입니다. 쥐 실험인데 생쥐 실험을 했는데 DHEA라고 하는 성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유발하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디하이드로 네. 에피 안드로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생쥐한테 주면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발을 시킨 군과 유발을 안 시킨 군이, 유발을 둘 다 시켰는데 유발을 둘 다 시킨 군 중에 하나는 그냥 방치해가지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만들고 네. 한 군은 경호골을 줬어요. 쥐한테 경호골을 준 거죠. 네.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생화학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대조군에 비해서 완화되거나 예방되는가 이거를 실험한 겁니다. 경호고가 약간 보약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호고가 사실은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이 수천 가지 처방 중에 첫 번째 처방으로 왕한테 늘 올렸던 사실은 한방 영양제 1번이죠. 그러니까 하초의 기능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정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하초를 좀 따뜻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비만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걸린 분들. 근데 내가 가뜩이나 체중도 많이 나가는데 괜히 영양제, 보약 맞아요, 먹어서 맞아요. 그거는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 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생쥐는 둘 다 비만의 경향은 없는 배제된 상태로 그 DHEA의 주사를 통해서만 유도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해당되는 것만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 문제는 좀 별거인 거죠. 저체중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도움이 있는 될 수 거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통계값이 나와가지고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저널인 플로스1에도 SCI 저널이거든요. 네. 여기도 게재가 됐다. 그래서 체중이 뭐 이렇게 크게 비만하지 않으신 상황인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걸릴까 좀 걱정이 된다. 아까 제가 저체중형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호고가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좋은 처방이다라고 말씀을 하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17년도 중국 논문인데 네. 이거는 레트로졸이라고 하는 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양방 이렇게 약물이에요. 네. 근데 이거하고 병용 투약을 했었을 때 가장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잘 치료됨을 입증한 논문입니다. 아. 이것도 SCI 이렇게 저널에 실렸는데 네. 무엇이 각각 입증이 됐는 거 아니? 그러니까 레트로졸을 단독으로 쓸 때보다 네. 한약을 단독으로 쓸 때보다 한약과 레트로졸을 병용 투약을 했었을 때 배란율하고 임신율하고 체중 감량이 동시에 잘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고 네. 2016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세계 침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학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네. 침만 맞는 거 가지고도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걸린 여자분들에 있어서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 루테나이징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황체 형성 호르몬도 이렇게 수치를 정상화하고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있는 것도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도 정상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또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이렇게 기관인 네. 한의학 융합 연구정보센터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혈자리들이 좋은지도 또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꼽 아래에 있는 이렇게 관원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관원이라는 혈자리 그리고 삼원교라는 혈자리, 족삼리라고 하는 혈자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침 처방으로 선택될 수 있는 혈자리다라고 되어 있고 여자들한테 좋은 처방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진 사물탕, 당귀, 숙지황, 백작약, 뭐 이렇게 당귀, 건지황, 숙지황, 천궁 이 네. 네 가지 약재가 여러 가지 한약들 중에서 가장 괜찮게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이다. 이렇게 또 밝혀낸 그런 논문을 소개한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의학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 네, 굉장히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까지 알아봤는데 이 체중 관리와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식이요법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공되지 않은 네. 잡곡류를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미 그리고 조 그다음에 귀리, 요새 귀리가 굉장히 네. 많이 뜨던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체내에 남아있는 에스트로겐을 많이 이렇게 분비를 잘 시키는데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네. 아까 제가 식초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콩류를 많이 또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두부 같은 것도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 많이 먹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견과류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식이섬유가 사실은 여러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은 35g 이상의 식이섬유를 매일매일 먹어라. 과일, 야채, 채소 이런 거 많이 먹어라. 이런 것들이 체중 감량하고 좀 연계돼 가지고 굉장히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식품에 해당되고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등푸른 생선 좋은 건 다 아시지 네. 않습니까?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도 권장될 수 있는, 추천될 수 있는 좋은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걸 살펴보니까 뭐 안 좋다고 소문난 건 하나도 없네요. 다 정말 그렇죠. 좋은 음식들. 그리고 맞습니다. 식초 꼭 기억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10대 사춘기 청소년들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한방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는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연꽃입니다. 연꽃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그 연잎은 많이 이렇게 밥으로도 지어서 막 드시잖아요. 연잎밥. 네, 예, 맞습니다. 연꽃도 몸에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 예, 연꽃은 사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 건강해지는 네. 느낌을 받으시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약으로 쓰면 더 건강에 좋습니다. 아. 특히 연꽃은 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소와 같이 소도 버릴 게 하나도 네.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연꽃도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특히 이제 뿌리하고 씨앗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뿌리도 쓰고 씨앗도 쓰고 씨앗을 담는 주머니도 쓰고 잎도 쓰고 네. 많이 쓰는데 씨앗하고 이제 뿌리가 주로 많이 쓰이는데 뿌리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뿌리를 연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연근. 뿌리가 연근. 연잎의 연꽃의 뿌리다. 그래서 연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한의학적인 본초 이름으로는 우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우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연근을 옛날에 반찬으로 어머님이 아마 많이 해주셨을 네, 거예요. 어렸을 조림. 때 네. 조림으로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거를 많이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반찬으로 해주셨을까요? 제일 많이 해주신 이유가 코피 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네. 때 코피가 이제 뭐 이렇게 빈혈 때문인지 많이 흐르고 막 이렇게 맞아서도 흐르고 그러는데 코피 멈추는 제일 좋은 반찬이 연근이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이게 흐르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지혈작용이 있어요. 아. 그래서 코피뿐이 아니고 아까 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과다출혈 얘기를 드렸는데 네. 과다 생리혈이 나올 때도 연근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치질이 있는 분들도 출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치질에 의한 출혈도 마찬가지고 위궤양이 있어도 출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반찬이 연근이다. 네. 그리고 이건 애들한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같이 도움이 돼요. 연근이. 왜냐하면 이게 주독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연근에 있고 숙취에 좋겠네요. 숙취 해소에 좋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는데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장을 보호하고 복통이나 뭐 이렇게 설사나 아니면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다재다능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일단 연근에 대해서는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자육 굉장히 많이 들어본 약재거든요. 이게 연꽃의 씨앗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연자육은 제가 아기들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수험생들한테 빼놓지 않고 처방하는 게 바로 이 연자육, 네. 연꽃의 씨앗인데요. 차로도 많이 먹습니다. 연자육 차를 먹으면은 우리 프로가 이제 몸 건강, 마음 건강인데 네. 마음 건강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는 아. 그 차가 바로 이 연자육 차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연자육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심장을 다스리는 한약재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뭐 수험생이나 직장인분들, 아니면 요새 이렇게 우한 폐렴, 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예민해지시고 불안해지시고 화도 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다스리는 제일 좋은 약차 중에 하나가 연자육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사실은 밤에 이제 겁나가지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분들 특히 노인성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은데 불면증 상태를 숙면 상태로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약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자육차다. 그러니까 연자육을 그런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좀 다스리는 아주 좋은 차로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로 좀 애용하시면 굉장히 심신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연꽃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239번, LG 헬로비전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72세고요. 네. 몸무게는 52kg하고 네. 몸무게하고 키하고 또 아, 키가 어떻게 혹시? 158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제가요. 예, 그 좀 더운데 들어가면은 예. 밥을 먹고 나도 그 이제 집에서는 별로 안 그러는데 좀 온도가 높은데 가고 하면은 얼굴에 빨갛게 좀 달아올라요, 잘. 예, 안면 홍조 증상이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열이 좀 나면서 훅 얼굴이 좀 달아올라가지고 좀 안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창피할 그러셨군요. 때가. 혹시 손발에도 땀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이신가요? 아니요. 그러진 좀 않으시고 땀이 안 나는 편이에요, 제가. 땀은 오히려 안 나고 얼굴에도 특별히 땀과 같이 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예, 땀은 아닌데 피부 좀 색깔만 그- 그냥 빨개지는 상태. 예. 예. 그 혹시 요 안면 홍조와 관련되어서 피부과 진찰이나 한의원 진찰이나 좀 받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시고 예. 이렇게 잠을 주무실 때에도 혹시 그렇게 더위나 아니면 안면 홍조 증상이 가라앉지 않아 가지고 밤에 숙면도 좀 방해하는 요소로서 이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밤에 잠자는 거하고는 특별히 상관이 없을까요? 없어요. 잠자는 거. 상관은 없고, 그러니까 뭐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 자주 예. 반복되는 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주신 상황이시겠네요.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을까요? 한 2년 됐을까요? 2년. 예. 예. 평소에 물 많이 드세요? 물은 좀 먹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노력은 하고 있으시고 예. 지금 목소리 제가 뭐 직접 진찰을 한 건 아니지만 목소리만으로 들었을 때는 연세 아까 말씀 주신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낭낭하고 청아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되고 있는데 예. 건강의 어떤 상태는 어떠세요? 건강 검진 받으셨을 때? 건강검진에서는 제가 이제 그 콜레스테롤 좀 따라다니는 편이고요. 예. 예, 그냥 좀 괜찮고 저 운동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체중 관리도 예. 지금 잘 되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도 산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짧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까지 말씀 주신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게 연세가 제가 자꾸만 이제 연세 거론해 가지고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연세가 어쨌든 뭐 한 65세 이상 이렇게 진입이 되어지시면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뭐 육체적인 퇴행 현상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예. 하나가 피부가 얇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맥 노창이라고 해가지고 붉은 기운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이 노화의 과정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피부과적인 원인으로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의학적인 원인으로 상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연세가 드심에 따라서 상열 하한증이 강화가 됩니다. 상열 하한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로는 열이 뜨고 아래로는 찬 기운. 그러니까 순환 기능이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연세가 드시면. 그러니까 자꾸만 따뜻한 기운이 위쪽으로만 몰리고 아래쪽은 좀 찬 기운이 좀 이렇게 뭉쳐서 잘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고착화되어지고 흐름으로 나타나는 걸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한의학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음이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한의학에서 많이 해요. 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는데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제어를 못할 정도로 부족하면 양의 기운이 떠 있으니까 위쪽으로 열이 뜬 현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음의 기운이 늘 부족해질 수 있는 노화의 어떤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연배이기 때문에 제가 물 많이 드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음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는 게 이런 안면 홍조를 비롯해 가지고 사실 안면 홍조 없이 얼굴만 계속 가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가려움증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열이 위로 뜨면 뇌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숙면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련의 상황들을 미연에 좀 예방하고 현재 나타난 안면 홍조 양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으로는 음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라는 것은 뭐 찬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물은 아닌가? 온도는 상관이 없고 물의 예. 기운 자체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물 공급을 많이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적인 것이고 예. 물도 예. 많이 드시면서 두 번째는 둥글레 차를 저는 굉장히 많이 권유해요. 왜냐하면 물은 별로 아. 맛이 없어가지고 많이 예. 먹으려고 생각은 많이 하고 많이 권유받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거 또 놓쳤네 하시면서 이게 맛이 예.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동물의 어떤 이렇게 상황이기 때문에 맛이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으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의지만 가지고. 둥글레차는 맛있는데. 그러니까 물 말고 물이 어려우시면 맛이 없다 느껴지시면 둥글레 차로 먹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들 오랫동안 하시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둥글레 차가 좀 고소한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둥글레 차를 열심히 드시는 게 한의학에서는 둥글레를 황정이라고 네. 표현하는데 보음지제입니다. 음의 기운을 네. 보태주는 제일 좋은 약재예요. 그래서 예. 보음지제인 황정을 달인 그 둥글레차를 꾸준하게 드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예. 안면홍조 증상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한약적 처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요산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요. 그런 만약에 이게 너무 심하게 병증 정도로 진짜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둥글레차 드셔도 잘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예. 한의원 가셔가지고 그런 소요산을 비롯해서 안면홍조증에 이렇게 좀 다스림이 있는 그런 처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노화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데도 예방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의사 선생님을 한 분 정도 주치의로 두시고 그렇게 예. 앞으로의 이렇게 건강 생활을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주셔서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뒷번호 5408 쓰시는 분인데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이가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방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이분은 고등학생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 방문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진찰 받아서 적절하게 맞춤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은 고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이렇게 그 병을 이렇게 키우거나 병을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에 있어서 합병증 유발률도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직 다른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 단계인 그래도 고등학생 상황이기 때문에 고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렇게 스트레스 관리하시면서 꼭 한방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아기의 나머지의 인생의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